자, 우리 안녕하세요. 또 2024년 1차 시험 대비를 위해서 이제 8월 반이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해커스에서 세법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마 윤돈쌤과 무무렵으로 유튜브로 많이 친숙한 또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저번 주인가 우리 실강생 중에서 누가 4층에 접수하러 왔더라고. 좀 잘 모르겠네. 그래서 훈협쌤 입문 강의 신청하려고 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입문 강의 때 봬요 이랬거든요. 아, 우리 수강생이시구나 이러면서 죄송해요. 진짜인데 농담은 아니고 우리 그런 분 지금 뭐 모르겠나요? 아무튼 그만큼 제가 좀 동안인가 봐요. 너무 죄송해요. 그죠? 어쨌든 우리 입문 강의 우리 이제 좀 진행을 해보면요. 저 이제 세법이랑 세무회계를 담당하고 있고 이제 입문 강의 대상자는 세법 처음 배우는 사람. 세린이 요즘 약간 스타일로. 그 다음에 초시생 주로 회계사사부사 초시생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입문서 비매품이에요. 이때는 진짜 막 배운다고 보다는 친숙해져야 돼. 목표가. 세법 너무 낯설어. 내가 살면서 배워본 적이 없어. 두 번째로는 애초에 비전공자가 또 세무사들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욱더 낯설어. 경영학과 이런 걸 전공하신 분들은 그래도 대학교 그 전공 과목 중에서 세법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거나 어깨너머로 좀 봤다면 비전공자도 많기 때문에 입문 강의는 이제 세법의 주요 용어들, 많이 쓰는 용어들, 그리고 세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런 건 애초에 본 강의 때는 알려줄 시간이 잘 없어요. 본격적으로 약간 수험이야. 근데 지금 일단 세법의 로직 이런 걸 좀 배우면서 주요 큰 세법의 법령들, 크나큰 법령들 요거를 그냥 썰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 이런 걸 통해서 뭐 알아가자. 뭐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목적을 통해서 듣고요. 그래서 특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처음에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현실에서 벌어진 사례를 사례를 많이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이 탄생이 했고 이렇게 해설을 해서 다시 이걸 반복하는 작업으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텐데 어떤 이 로직은 본강이 들어가서도요. 본강이 들어가서도 사례, 법령, 해설은 거의 취지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취지.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 근데 이 취지가 만들어진 또 사건들이 있어. 요렇게 로직으로 반복하면 세법이 그나마 덜 까먹고 오래 기억에 남아요. 이게 그냥 이거를 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처음에 너무 어렵다 그냥 외우자 다 까먹어요. 이게 걔가 공부를 했지만 막 공부를 안 한 느낌이야. 그럼 포기해. 중간에 드랍해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 어렵더라도 좀 취지를 통해서 법을 외우기보다는 좀 보려고 하고. 근데 이게 다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좀 외우는 것도 있어야 돼. 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외우고 이해가 좀 접목이 되면서 에이 이해 안 되면 일단 외우자 이렇게 가야지 처음부터 외우자 이건 안 되고요. 이해하다가 일단은 외우자 이런 느낌은 괜찮아요. 그럼 시간 지나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거는 시간 지나면 그게 마인드 차이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취지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결국 새 법이라는 걸 우리는 마스터하셔야 돼요. 실제.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을 지니고 있고, 그다음에 이 8월 반의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혹시 영어 우리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지금 영어부터 끝내야 돼. 혹시 영어 이제 자격증이 아직 이제 700점 이런 거 도달하지 않은 분들은 다 거의 평일에 영어를 매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틈틈이 천천히 거의 도달했는데 공부하면서 병행 안 돼요. 무조건 이제 거의 영어부터 따고 맘 편히 따고 우리 세법 재무 원가 재정학 뭐 이런 선택법 들어와야 돼요. 꼭 영어부터 끝내세요. 영어에 좀 내가 자신이 없다. 논지 오래됐다. 상대적으로 지텔프를 많이 준비하세요. 지텔프를. 왜냐면 이게 토익보다도 지텔프가 일단 문제수가 확 적고 난이도 자체가 특히 문법이나 그 독해 난이도가 토익보다 좀 쉽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뭐 이건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근데 이게 듣기는 훨씬 어렵죠. 듣기가 이게 질문이 없어. 그러니까 질문도 들어야 돼. 질문도 내가 영어 듣기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듣기 평가만 잘 찍으면 합격이다. 막 이런 막 우스갯소리가 들려요, 실제.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참고로. 자, 그럼 지태풀이 비비안 선생님 유명하지 않나? 비비안 선생님 또 공무원에서 저 옆자리여가지고 우리 비비안 선생님 화이팅이고요. 우리 1차 네 과목 보죠. 그래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요, 우리 1교시 2교시 나눠져 있는 거 느낌도 파악하세요. 왜냐면 이게 한 반에 봐요. 한 방에. 즉 80분간 40문제씩 80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재정학 40문제, 세법 40문제니까 1분에 한 문제. 아니야, 그거 나중에 이제 풀어보면
어떤 건 5분 걸려도 못 풀어. 어떤 건 막 30초면 끝나. 그러니까 애초에 막 그런 느낌이 아니야,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죠? 1분에 한 문제가 아니야, 이게 나중에 보면은. 그리고 세법을 다 푸는 사람이 없어요. 애초에 다 풀 수 없는 시험이야. 그런 어떤 마인드로 출발해야 돼. 애초에 이게 100점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시험이야. 제가 그 강의 경력만 지금 한 그래도 5년 차고, 수험생 실무 이런 것까지 하면 거의 이 바닥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래도 거진 한 8, 9년 이상 본 것 같은데, 100점 맞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 세법. 재무도 그렇고. 애초에 그냥 느낌이 다르죠. 그죠? 아니, 그래도 한 명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없어. 애초에 그런 시스템으로 만든 게 아니야. 왜?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시간을 많이 주면 100점을 나올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엄청 짧기 때문에 80점 넘잖아요. 그게 100점이야. 우리 영역에서 1차에서 세법 80점 넘잖아? 주변에서 너 신이야 어떻게 공부했지 물어볼 거야 아마. 세법 80점?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진짜. 어떻게 맞았어? 너 공부 어떻게 했어? 누구 책 봤어? 누구 수업도 훈업쌤 수업 들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정도 영역. 근데 재정학은 80 넘어야 돼. 또 재정학은 80 넘어야 돼. 참고로.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시간 압박도 엄청날 거라는 거. 시간 압박도. 2교시는 더해. 2교시는 우리 회계학개론의 재무원가 같이 있잖아요. 우리 회계학개론의 재무가 요즘 4개 나오더라. 원가가 16개 이렇게 나와서 40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택법이라 불리는 게 이제 40문제 나와서 80문제인데 요것도 뭐 1분에 할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이 선택법은 보통 20분 같아요. 선택법은 20분에 다 풀어. 20분에. 나머지 그러면 60분 있죠. 1시간 정도를 쏟아서 이거를 풀어도 잘 풀어야 30개야. 1시간 걸려서 잘 풀어야 30개야. 나중에 이런 느낌이 갈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절대 중간에 막 너무 못 푼다고 드랍 막 하거나 막 자책하지 마시고 애초에 이게 다 풀 수 있는 시험은 아니야. 일단 어느 정도 이게. 근데 공부는 최대한 다 하려고 하는 마인드는 중요해요. 마인드는 중요한데 나중에 시험장에서는 애초에 다 못 푸는 시험이라는 거, 이런 어떤 전략을 나중에 배울 거고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고민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행정소송법을 많이 선택해요. 그죠? 별명이 우리 수험계 행복소송법. 양이 이게 100이라면 민법이 한 60, 요게 한 30. 그러니까 애초에 뭐 난이도를 떠나서 양이 너무 적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또 이게 2차에 안 나오잖아요. 2차에는 회계학이랑 세법개론이 크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1차에 어차피 통과 과목으로 본다면 굳이 내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소송법을 요즘은 많이 선택하고 있긴 한데 다 본인의 선택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저희 때는 참고로 꼰대인데 약간 라떼는 민법이나 행소법을 거의 선택 안 했었어요. 학원 자체에 선생님이 없었었어. 그냥 상법이었어. 그냥 당연히 상법 아니야.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 근데 제가 합격하고 몇 년 있다가 막 이제 학원에 이제 남아있는 학생들이 야 이제 행소법을 봐 막 이러더라고. 행소법을 본다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오히려 상법을 봐 약간 이런 느낌. 오히려 지금 행소법이 대세야. 근데 나중에 상법을 왜 많이 보냐면 우리 회계사 준비생분들은 애초에 선택법이 아니라 상법이 필수거든요. 근데 회계사 수험생분들이 세무사 1차 시험도 병행해서 좀 같이 봐요 그냥. 근데 여러 그냥 이유에서. 그래서 그분들은 뭐 다시 행소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회계사 공부하면서 상법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법을 봐. 또 그냥 상법을 봐. 그래서 이제 비중은 삐까삐까해. 예, 민법 비중이 적긴 하더라고. 선택 비중은. 근데 이제 본인이 막 대학교 때 민법 배웠다. 다른 공부하면서 민법을 해봤다. 그럼 민법 가는 게 맞죠. 당연히 민법 가는 게 맞죠. 그런 느낌으로 좀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평균 60 나오면 1차가 합격인데요.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과락이 무려 40점 이상. 에이 선생님 40점은 넘겠죠. 제가 살면서 초중고 때 40점 이치로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죠? 우리 40점 넘으면 너 잘한 거야. 나쁘지 않아 심지어. 세법 특히 올해 좀 이따 통계 볼 텐데 40점 넘으면 상위 28% 안에 들었어. 그런 시험이야. 약간 느낌 자체가. 그래서 40점 일단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생각도 해야 돼. 이게 왜 40점을 못 넘지? 이런 생각 공부하다 보면 알 거예요. 참고로 공부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에서는요. 우리 회계학 일부가 재무원가야. 재무원가. 다시 그 1차 과목의 회계학 일부로 들어가서 요게 60점, 요게 40점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 왜 말씀드리냐면 1차부터 잘해야 돼. 2차 가서 해야지가 아니라 1차부터 잘하면 2차도 잘해요. 평행해. 1차 때 열심히 한 게 뭐 도움이 너무 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막 피눈물 흘리면서 해야 돼. 어려워도 2차 때 어차피 고생할 거면 조삼모사일 거면 초반에 에너지 있을 때 팍 하는 게 좋아. 세법 우리 세무사님은 세법 더 열심히 해야 돼.
세법이 3과목이야. 300점이야. 400점 중에 무려. 그래서 이게 세법 계산형. 제가 하는 거, 세무회계. 이거 세무회계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이게 회계학 2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원쌤이라고 원재용 교수님이 담당하고 있는 세법학. 세법학 1, 세법학 2. 안에 내용 시험 범위가 달라. 근데 이제 내용 스타일이 다 논술형이라 그래요. 세법 논술형. 진짜 이제 책은 오픈북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외운 상태, 이해한 상태에서 논술형을 써내려가는 그 시험이 이제 세법학이고, 이게 이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공부할 때 까다롭다라고 평가가 되는 과목이에요. 참고로 이제 2차 세법학 과목. 근데 나중에 또 돌아보면요, 이게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워, 내가 쉬우면 남들도 쉬워. 그래서 이게 남들도 다 어렵기 때문에 비등비등해. 오히려 내가 못했다 했지만 상대적으로는 잘한 편이면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 채점 자체가 좀 상대평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뭐 교수님이 원하는 답안지로 채점을 했어. 세무사가 지금 700명이 추수 합격 인원이잖아요. 100명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실제 출제 교수님이. 그러니까 요 정도면 수험생 지식으로 충분하네, 이런 느낌의 채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못 봤다 생각했어도 의외로 점수가 잘 나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의외로 이게 탈락 과정, 공부할 때 힘들더라도 시험에 탈락하는 과정에는 엄청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물론 열심히 했을 때. 오히려 회원2에서 꽤 탈락 여부가 결정돼요. 왜냐면 이거는 뭐 교수님이 점수를 더 줄래야 더 줄 수가 없어. 정답이 그냥 있어요. 정답이 10, 정답이 20, 그냥 이래. 내가 15를 썼으면 그냥 틀린 거야. 부분 점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진법으로 채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본 사람 80점, 못 본 사람 40점이 엄청 차이가 나, 이게. 근데 이거는 막 잘한 사람이 60점, 좀 못 봤다 50점, 이렇게 엄청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편차는 여기가 큰데, 특히 요 회계학 1, 2가 1차부터 잘해놔야 2차 때 잘할 확률이 높아요. 1차 때 이걸 잘해놔야 2차 때 잘할 확률이 높아요. 좀 1차에서 세법 계산을 웬만하면 많이 하려고 하셔야 돼요. 다 하는 거는 저도 이제 너무 욕심일 수 있어. 내가 봐도 저도 좀 제끼면서 했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최대한 많이 하면 2차가 수월해진다. 요건 아예 1차 때 잘하잖아, 2차 때 무조건 잘해, 약간 느낌이. 그래서 요걸 일단 탄탄히 해놓으면, 또 이게 탄탄하니까 공부 투입 시간이 적어지면서 세법학을 공부할 시간이 많아져요. 또 이게 선순환 구조로. 그래서 요거를 일단 잘 탄탄히 해놓는 게 대부분 단기 합격생들의 공통점이더라, 약간 이런 느낌은 있어요. 물론 케바케는 있지만. 그래서 좀 설명드린 거고요. 얘도 똑같이 평균 60점 이상인 자가 기본적으로 합격을 하는데, 이제 통계를 보시면 2차 합격 커트라인이 57점 후반까지 왔었어요, 작년이. 즉 700등이 57.5 정도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평균 60으로 가기보다는 등수 세우기로 합격해요, 2차는. 1등부터 이제 700등 안에 들어와야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60점 넘은 사람이 900명이야. 그럼 900명이 다 합격되는데, 아직 세무사 시험 이래로 그런 적은 없다는 거. 그런 적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냥 등수로 들어간다. 상대평가로 700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차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1차는 절대평가였지만 2차가 상대평가로 들어가니까 남들보다 잘 봐야 돼요. 남들보다. 근데 내가 평균은 높은데 하필 과락이 하나 있어. 그럼 또 떨어져요. 내가 평균 60 넘었는데 39점이야. 뭐 한 과목이. 그럼 또 탈락이야. 그럼 탈락. 그래서 과락 넘고 상대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차는. 그래서 우리 8월말 커리큘럼은요, 입문 강의를 한 2달 정도 진행한 다음에 우리 기본 강의가 보통 12월까지 진행할 거예요. 근데 세법은 보통 이제 9월, 10월쯤에, 한 10월쯤에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학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모든 학원 커리큘럼 중 세법이 뒤늦게 배정받아요. 이게 회계적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야지 들리는 법인세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좀 뒤늦게 이제 듣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창 입문 강의 끝나고 재무회계, 그다음에 뭐 재정학 뭐 이런 거 들어가다가 세법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반이라고 해서 막 문제풀이반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용어 자체가 객관식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 세법이 재무 모든 과목을 이때 한 번 들었다고 마스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양도 많고 어려워서. 그래서 여기는 약간 요약 강의 플러스 문제풀이야. 또 이때도 문제풀이를 해. 근데 처음 배울 때는 이론을 좀 더 많이 하고 문제는 한 3 정도 비중이라면, 이때는 이론 5, 문제 5 느낌으로 문제풀이가 늘어나요.
좀 더 어려운 문제, 응용 문제도 풀고, 이때는 이제 기본 문제 위주로 푼다면 이제 거의 기출 문제 10년치 다 풀어줘.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그리고 이때 문제를 제가 또 많이 나눠드려요. 이건 전국에서 아마 제가 문제 제일 많이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시킨다는 거야, 약간 느낌이. 그리고 이때는 시험 봐, 이제. 기본반 때부터 시험 보면은 뭔가 이게 자신감도 잃을 수 있어. 그래서 이때는 그냥 시험 안 보고, 이때부터 시험 봐요, 또. 중간에 따로. 시험 봐서 시험을 말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학생들이 확실히. 그래서 이때부터 시험 보고, 이때 개정세법 특강이라는 것도 해요. 왜 이때 하냐면 이때 통과돼요, 법이. 이때 참고로 최근 뉴스에 나온 그 개정세법은 개정안이야. 정부의 개정안. 개정을 요렇게 하는 의견 정도라면 그게 이제 다수의 통과되는 시점이 1월이나 2월이기 때문에 통과 전까지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통과되고 직후에 개정세법을 진행하고요. 이때 일명 좀 이따 배울 기타세법이라고 해서 이제 주요 세목이 아닌 그 이제 세법들을 특강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무료예요. 무료로 들으시고 이제 이 과정 끝나면 GS 과정이 모의고사 과정이라 생각하면 돼. 학원에서 GS 과정이 그냥 용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룹 스터디의 줄임말이란 설이 유력해. 약간 학설상. 근데 그게 왜 모의고사 과정으로 번진지는 모르겠어. 그냥 모여서 뭐 문제 풀어보자. 이게 막 번져서 GS가 됐다라는 학설이 있어. 근데 이제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거 모의고사 과정이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진짜 실제 시험처럼 학원에서 시간도 재줘. 한 그 강의실에서 진짜 시험처럼 시간 재고 진짜 전범위로 푸는 거예요. 전범위야. 자연빵 실력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점점 익숙해져서 점수가 잘 나오게 될 거예요. 왜? 이게 또 저희 학원의 장점인 게 다른 학원에서는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는 시험을 저희는 최소 6번. 많게는 8번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시험 훈련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시험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이 고생해. 문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제를 만들고 또 직원들도 엄청 힘들어. 채점에서 등수 다 내려줘. 그래서 이제 엄청 힘들어.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엄청 큰 도움이 돼서 이때는 막 전국에서 막 다 와요. 매년 마감이야 이게. 왜 이렇게 하는 학원이 없으니까 참고로.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가실 거고요. 최근 교재 설명 간단히 해주시면요. 입문서는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고 일명 기본반 때 이제 기본서가 일명 노랭이. 수험서에서 말하는 게 표지가 노랭이야. 그래서 노란색이야. 그래서 노랭이라 그래, 노랭이. 근데 이제 정확한 명칭은 세법 개론인가? 너 기억이 안 나네? 세법 개론. 이게 이제 굉장히 저명하신 이제 교수님이 쓴 책이어가지고,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세법 서적이요. 그래서 왜 저희가 또 선택을 했냐? 교수님이 대학교에서 전공서적으로 가장 많이 선정하는 책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출제 교수님이 누구냐? 교수님이에요, 주로. 대학교 교수님이 거의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럼 교수님이 학원 수험서를 들고 들어가냐? 관심도 없어요, 그게. 몰라, 사무소 너무 많아. 저거 하나 들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그 출제 기간, 우리 산업인력공단이라고, 거기서 이제 줘요. 그러면 그 기출문제랑 노랭이가 왜냐면 법령에 가장 잘 서술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보통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과거에 들어간 출제위원분들이. 그래서 애초에 교수님이 만드실 때 참고하는 책으로 애초에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저희는 수험 적합한 게 실제 이 안에 사례나 예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실제 시험에 비슷하게 나오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로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은 두꺼워.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시간 지나면 가독성이 흔히 떨어져. 난 좀 빨리빨리 보고 싶은데 막 일단 두꺼우니까 막 마음 심적으로도 부담이 돼. 그래서 객관식 때부터 요약서로 전환돼요. 요약서로. 그래서 이게 요약서 이제 올해 제가 이제 진짜 영혼을 갈아가지고 요약서를 이제 집필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 자부심이에요. 그냥 진짜 열심히 썼다. 그냥 전국에서 제일 수험적으로 제일 잘 된 책을 만들려 노력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출간이 되고요. 이때 이제 객관식 문제집을 같이 풀면서 이게 이제 회계사, 세무사 한 15년치 기출문제 베스트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중복되는 거는 빼버렸기 때문에 이제 베스트라고 한 거고요. 왜냐면 또 세무사 시험과 가장 유사한 난이도를 지니고 있는 게 회계사 1차 시험이에요, 세법.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난이도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 두 이제 기출문제집을 실어놨다. 그러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만든 제작 문제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 다음에 마지막 이제 모의고사는 이제 유인물로 나가는 거고요. 이때 또 이거는 제가 만든 또 따로 책.
또 이걸 마스터한 분들은 니즈가 있더라고. 선생님 좀 새로운 문제도 풀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걸 외워버린 것 같아요. 답이 그냥 4번으로 보여서 풀기가 싫어요. 막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실제. 근데 그렇게 돼야 돼, 진짜. 하도 많이 풀어서 이걸 한 4회독 해야 돼, 최소. 4, 5회독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답이 뭐요? 이거 10번 1이었는데? 막 이렇게 돼. 그래서 그때쯤 새로운 문제로 다시 좀 겸손해지라고. 이게 또 풀면 새로워. 막 틀려. 그래가지고 이제 파이널, 올해는 또 300제야. 50문제 더 추가했어. 300제 추가하고, 요게 또 한 300문제 돼. 이게 또. 3번만. 다른 과목 변제하고. 그리고 600개를 또 더 풀어. 이거는 한 900개 돼요. 한 900개 돼.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시험 계속 보지. 새로운 문제로. 그러니까 적어도 문제가 적었다. 일단 문제가 터지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가 들 거야, 아마.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들 정도로, 자료는 엄청 많다는 거. 자료는. 그래서 이제 후회하지 않은 선택이 될 거고요. 세법의 스타일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올해 시험까지 대비를 했어요. 일단, 세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종 합격률은 1차 합격률이고, 이 세법의 응시자 수는 점점 일단 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죠. 요즘 되게 전문직이 관심이 핫하잖아요. 그죠? 실제 예전에는 세무사 합격하고도 오히려 공무원도 같이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좀 청에 있다가 나중에 개업하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진짜 좋아요. 많아요. 아직도 꽤 많은데 요즘은 저도 이제 윤도쌤이랑 해커스 공무원에서 우리가 세무직도 강의하고 있거든요. 실제 최근 진짜 상담이 선생님 제가 7급이 좀 잘 안 됐는데 선생님들이 세무사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세무사 도전해보는 거 어때요? 이런 상담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몸소 체험 중이야. 진짜 이게 응시자와 관심도가 확실히 엄청 높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엄청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세법 평균 점수 봐보세요. 박살났죠. 그죠? 최고 높을 때가 지금 47점이네, 이때가. 그죠? 최고 높을 때가, 평균 점수가. 근데 보통이 40점 초반이었거든요? 올해 완전 불시험. 혹시 유튜브 부분들은 역대급 난이도. 평균이 32점 정도에 32점. 평균이, 그죠? 눈물이 나, 진짜. 그죠? 개 어려웠어요,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과락자 수 봐봐. 우리 14,000명이 봤잖아요. 14,000명. 이게 40점 못 넘은 거잖아. 10,000명이. 14,000명, 10,000명이 무려 40점을 못 넘었다니까요. 그게 40문제 중에 16개를 맞았을 때 40점이야, 참고로. 16개 맞았을 때. 그럼 15개, 14개 이렇게 맞았다는 거야. 약간 경각심이 들어야 돼. 40점 넘게 지게 아니라, 왜 10,000명이나 40점을 못 넘었을까?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마인드를 들어야 돼요. 약간 세법이 진짜 좀 어렵구나. 이거는 투입을 많이 해야겠구나. 애초에 이런 마음가짐이 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경각심이. 그리고 과락률에서 72%. 너무 높아. 과락률이 말도 안 돼. 치솟았잖아요. 이게 과락률이. 그죠? 원래 40점은 보통 넘었단 말이야. 느낌이. 보통 과락률이 한 33, 37이면 한 40% 정도였는데 확 높아졌단 말이에요. 올해 세법이 완전 불시험이어가지고. 그리고 1차 합격률도 보시면은 보통 이제 이게 그 홀수의 저주라고 저희가 불리는 퐁당퐁당. 저 보세요. 우리 18년도는 30% 넘었죠? 19년도는 좀 20%, 28%. 근데 이때도 좀 쉬웠던 편인데 이때도 33%고 확 내려갔잖아. 이때 홀수회가 지금 합격률이 낮아. 그래서 이때 16%로 확 다운돼요. 합격률이. 그리고 다시 확 올랐잖아. 짝수회. 갑자기 또 홀수회에 비슷하셨고 내년도 짝수회예요. 내년도 우리 희망을 가지면은 내년 24년도. 근데 이거는 변수가 있어. 올해 이제 응시자 수가 더 늘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게 또 1차 합격생이 너무 많았을 때 출제 기간에 이제 어떤 힘든 점은 뭐냐? 2차 시험 관리가 힘들어요. 학교 선정부터 출제 교수님들이 채점이 가장 힘들어요. 채점이. 2차 채점을 교수님이 직접 해요. 만드신 교수님이 직접 해야 돼. 5,000명이면 5,000개를 하는 거야. 참고로. 6,000명 6,000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자칫 합격생이 너무 많았을 때 7, 8,000개를 채점을 하면서 아무래도 채점이 많아지면 그만큼 교수님도 사람인지라 채점의 오류. 나는 분명 맞았는 줄 알았는데 막 틀려있고 막 이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모로 합격생 인원을 조정하려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개인적인 뇌피셜로. 그래서 내년도도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경향으로는 이상하게 홀수에 확 어렵고 짝수에는 평이하게 냈다는 거. 근데 아마 초시생은 그런 느낌도 안 들어. 어렵다 쉽다 판정이 안 돼. 대부분 초시생 그냥 막 생각 없이 들어가. 보통 그냥 참고로. 그래서 요런 또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이게 2023년 이게 엄청난 꽈락률과 합격률이 역대 최고 낮았어요. 1차 합격률이 역대 최고 낮았어요. 참고로. 그래서 세법이 왜 어렵냐? 한번 그냥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해봤어요. 왜 어려울까? 그럼 나도 수험생 때 왜 어려워했었을까? 일단 단어가 어려워. 법률 용어들이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용어들이야. 근데 이게 친절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수업 시간에 일단 용어를 많이 설명하려고 해. 이게 또 선생님의 위치에서 많이 시간이 지나가면 너무 용어가 당연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근데 저는 최대한 용어 설명을 많이 해주려고 해요. 일단 용어를 모르면 문장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규정 자체가 뭐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용어 혹시라도 또 모르는 용어가 있다 스스로 검색을 많이 해야 돼. 스스로 검색 많이 해야 돼. 용어를 꼭 마스터하세요. 용어가 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 쓰는 용어도 막 차용하면서 진짜 막 뭐 경락 대금 이런 거 잘 안 쓰잖아 평소에는. 막 특수관계인 이런 느낌 잘 안 쓰잖아요. 특수관계인 뭐 하지 아니한다 이런 워딩 자체를 우리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표현이 낯설다 이게 첫 번째 어려운 것 같고, 두 번째 일단 이거는 모두의 공통점. 양이 바다야 표현하면 우주야 끝이 없어요. 근데 왜 끝이 없죠? 판례가 있기 때문이요. 판례는 계속 나오고 있어. 계속 업데이트야 이게. 그리고 또 내년도 세법이 개정되면 내용이 바뀌거나 새 개정 세법이 추가돼가지고 세법의 공부는 사실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수험생 700등 안에 들어갈 실력을 만든 상태로 들어간다는 건지 세법을 마스터해서 합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야. 약간 일단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공부할 때 처음 마음가짐이 다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돼. 오히려 진짜 안 좋은 마인드야. 일단 전략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부터. 잘 나오는 건 어떻게 알아요? 기출문제 보면 되지. 기출문제 10년치에 10년 연속 나온 문제야. 그럼 11년째도 나오겠지. 그죠? 근데 10년 동안 한 번 나왔어. 또 안 나올 확률이 높지. 처음부터 다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걸 제끼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 하지 말라는 거야. 처음엔 주요 주제 하는 것도 벅차기 때문에 그걸 일단 하고 잘 안 나온 주제를 후순위로 하는 게 전략적이라는 거예요. 단기 합격생들의 대부분의 공부 태도였다는 거야. 단기 합격생이 막 머리가 너무 좋아서 막 밤새서 다 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오히려 전략적이고 효율적 공부 습관으로 단기 합격해요. 대부분. 그래서 주요 주제 기출문제부터 섭렵을 하셔야 돼요. 섭렵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 마인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순식간에 까먹어. 이거는 약간 이유는 모르겠어. 세법이 왜 금방 날아갈까? 이거는 진짜 논문 발표해야 돼. 영국에서 논문 발표해야 돼. 이 느낌은. 이유를 나도 알고 싶어요. 근데 아마 공부하다 보면 이런 고충을 다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제가 저번 주에 배운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다시 들어야 하나요? 안 돼요. 또 X야. 객관식 과정에서 또 다시 설명하고요. 또 뒷과정에 요약강 이런 거 또 설명하고 회독을 통해서 이게 기억하려고 해야 되지. 그럼 저번 주 기억나 저번 또 듣자. 그럼 앞에 진도가 밀리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 강의만 한 6달 들어야 돼. 그러면은 또 안 까먹을까? 또 시간 지나면 또 까먹어 있어. 그럼 어차피 똑같아. 그냥 까먹는 거 그냥 좀 무시하고 밀고 넘어가야 돼. 그렇다고 뭐 어차피 까먹을까 공부 안 해야지 게 아니라 당일 복습을 철저히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까먹는 거 괜찮아요. 그때는 다시 들을 때 흡수가 빨라. 두 번째 들을 때 흡수가 빠르고 아 맞아 저거 있었지 이렇게 호록 되는데 그냥 복습을 안 해버리면 진짜 무가 되기 때문에 복습을 꼭 하되 까먹는 거는 처음 1회독 때는 슬퍼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모든 합격생이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제 머리가 잘못된 거나 내가 멍청한 줄 알았어. 난 진짜 겸손해졌어. 나도 지금 살면서 학창시절에 공부 좀 했다 좀 성실했다 모범생이다 생각했는데 세무사 공부하면서 겸손해졌어요. 아, 내 머리가 안 좋았구나. 근데 또 다시 또 생각보다 좋은데 생각이 들었는 게 내가 못하는 줄 알았는데 1등이야. 재수없어. 막 시험 보는데 막 탑이야. 막 그래가지고 좀 자신감을 찾았는데 어쨌든 순식간에 까먹는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덜 까먹으려면 자꾸 이유를 알아야 돼. 항상 우리가 원인을 알면 덜 까먹거든요. 그래서 취지가 그 법이 만들어진 이유야. 근데 공부해보면 이유가 어려워. 취지도 어려워.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취지와 사례를 통해서 기억하시고 그냥 답은 이거예요. 사실 회독 의미가 반복이야. 반복밖에 없어요. 세법을 잘하는 건 반복이야. 사실 이건 다른 과목에도 적용되는 건데 특히 세법같이 잘 까먹는 과목은 반복이 핵심이야. 반복. 이거는 다 모두
정말 단기 합격생들 최대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최대한 전략적인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회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마인드 굉장히 안 좋아요. 또 선생님 오늘 제가 예를 들어 법인세, 뭐 감가상각이란 주제를 일주일 동안 마스터해 볼게요. 그런 마인드는 좋지만 감가상각 마스터다가 진도가 쫙 밀려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해 안 되면 외워서라도 가라는 거야. 일단은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해독을 위해서, 3회독을 위해서. 그게 진도에 한번 드랍돼 버리면은 쭉 밀려버리기 때문에 그날 막 마스터할 때까지 보면 안 돼. 왜 마스터가 안 돼? 앞만 봐도. 이게 또 여기 안 써져 있는 하나의 어떤 내용이 뭐가 있냐면 세법이 챕터가 단편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즉 1챕터가 1챕터 내용만으로가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야. 사실 보면은 7, 9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알았을 때 1챕터가 이해돼. 이런 게 되게 많아. 세법이. 그래서 또 어려운 것 같아, 처음이. 예를 들어 4장만 마스터해야지 하려고 했더니 이해가 안 돼. 너무 많은 거야. 뭐야, 이거 안 알려줬는데? 알고 보니 뒤에 내용에 있어. 요런 게 많아, 이게 참고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시간이 호로록 지났을 때는 이거 6장에서 배운 내용인데? 이렇게라도 되면서 4장이 이해되고 이러는데 처음 1회독 때는 6장을 안 배웠잖아요. 내가 4장만 배웠잖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두 번째 때는 6장을 배우고 4장을 듣잖아. 그래서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회독을 눈물을 참고 버텨야 돼. 진짜 2회독을 해서 눈물을 참고 버텨야 돼. 이게 세법의 챕터가 단편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요것만 잘 견뎌내면 수월해 져. 요거 1회독 때 요게 굉장히 중요해.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요거 듣고 혹시 뭐 사진 찍어주면 사진 찍어도 돼.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셔도 돼. 우리 시험에 나오는 시험 범위야, 시험 범위. 왜냐면 세금이 엄청 많은데 그게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고 몇 문제 나오는지야. 몇 문제 나오는지. 왜 노란색 쳐져 있냐면 이 법소부, 부소법이라는 게 시험의 주요 세목이에요. 실제 우리나라의 세수 1, 2, 3등이야. 그래서 이게 40문제 중에 28개가 나와. 1차야. 40개 중에 28개가 나오고요. 법인세 10개, 소득세 10개, 부가세 8개. 이게 주요 세목이라 그래서 주요 세목. 그래서 우리 기본반 때는요. 이 주요 세목만 배우기도 벅차요. 보통 보강까지 해, 세법. 심지어 보강 플러스 무료 특강도 따로 들어야 돼. 그만큼 양이 방대.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요 국세 기본법, 시험에 나오는 국세 징수법, 조처법, 국조법은요. 이게 아까 그 커리큘럼상 기타 세법이라 부르는 거야. 요거는 양이 좀 적어. 그리고 이게 난이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굳이 상대적으로 보여드리면, 요게 별 1개라면요. 부가세가 별 2개고, 요게 이제 별 3개? 법인세는 별 무제한. 법인세는 그냥 별 무제한.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소득세도 만만치가 않아. 소득세와 법인세가 거의 뭐 동난이도야. 동난이도. 그리고 요것도 별 하나야, 난이도가. 그래서 난이도가 쉽고 양이 적기 때문에 뒤늦게 하는 것 뿐이지, 뭐 이 세목이 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뭐 이런 느낌보다도 수험적으로 뒤늦게 해도 괜찮다야. 그리고 심지어 이 법소부를 왜 처음부터 잘해야 되냐? 2차의 주요 세목이었 또. 2차의 주요 세목. 이 밑에 8문제는요, 2차에 안 나와. 1차 때 외우고 까먹어도 돼. 일단 빨리 합격을 하려면. 2차 때 안 나오니까요. 근데 국기법은 2차에 나오긴 해요. 그래서 좀 따로 빼놨어. 국기법이 우리 세무사 시험 세법하게 나와. 세법학. 근데 이제 1차에는 쉽게 나오고 2차는 좀 어렵게 나와요. 그리고 요 노란색 친 부소법이 세무에게 100점이 구성돼 이제. 예를 들어 법인세 50점, 소득세 30점, 부가세 20점. 저게 세무에게 100점이야. 그래서 1차 때부터 잘해놔야 되는 세목이 법소부인 거예요. 법소부를 잘해야 돼. 우리 시험에 빨리 합격하려면 법소부를 잘해야 돼. 요 과목은 다 잘해야 돼. 근데 법인세를 대부분 포기해요. 그냥 포기한다니까. 법포자라 그래. 법인세 그냥 저 법포자인데 이런 사람 되게 많아. 실제 그래도 1차 합격을 많이 해요, 의외로. 우리 아까 봤지만 1차는 절대평가기 때문이에요. 평균 60 넘고 40점 넘으면 되잖아. 근데 법인세가 10개야. 그럼 30문제에서 한 반 이상 맞추면은 40점 넘는단 말이야. 정비추예요. 비추야. 진짜 비추야. 그건 진짜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고 합격해도 좋지 않아. 왜? 2차에서 개고생하거든요. 그냥 고생이 아니라 진짜 막 울면서 거의 막 밤새서 해야 돼. 근데 밤을 어떻게 새, 사실 사람이 한두 번 새는 거지 1년 동안 밤을 어떻게 돼. 남들은 1차 때 법인세를 해놨는데 나는 2차 때 법인세 안 했죠. 그럼
그 사람보다 2배 해야 되는 거야, 공부를. 그러니까 더 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법인세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정말 법인세 1차 때 처음에 힘들지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괜찮아져. 그때까지 이제 참고 버텨야 돼. 법인세 포기하면 큰일 나. 포기하면 큰일 나요. 그냥 포기할 생각 없는데요. 해보면 왜 포기하는지 느낌이 와. 진짜로. 근데도 포기하면 안 돼. 진짜 포기하면 안 돼. 우리 빨리 합격하려면 법인세를 오히려 잘해야 돼. 부서보다 법인세를 잘해야 돼. 왜? 세무회계 50점이니까. 50점 빵점 맞기 싫으면 우리 1차부터 잘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 2차를 비빌 수가 있어. 이게. 그래서 법인세를 절대, 이건 진짜 이거 한 100번 말해도 강조할 수 있는, 법인세를 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 심지어 이 세 가지가 세법하게도 나와. 세법하게도 크게 나와. 30, 30, 35 이렇게 나와. 또 이게 세법하게. 세법하게도 이거 3개 치면 거의 100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새로 배우냐? 새로 배우는 것도 있지. 1차의 기본 내용 플러스 새로 배우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1차 때 많이 해놓으면 다 2차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걸 잘해야 돼. 근데 저게 양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기본반 땐 저것만 배우는 거예요. 기본반 땐 저것만 배워. 근데 OT 안 듣는 분들이 또 물어봐. 선생님, 국기법은 언제 하죠? 선생님, 징수법은 대체 언제 하나요? 2월에 무료 특강으로 한다고요. 2월에 무료 특강으로 한다고요. 2월에 무료. 그래서 책 자체도 이거는 보통 따로 빼. 학원 수험서에서 애초에 약간 느낌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특히. 그래서 난이도가 이렇게 좀 측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 꼭 아셔야 돼. 우리 약간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야. 뭐가 시험에 잘 나오고 뭐가 많이 나오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지 공부 마인드가 바뀌는 거야. 막 국기법을 암만 잘해봤자 큰 소용이 없죠. 내 문제니까. 그죠?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시험 출제 경향은 주로 일단 기출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매년 40개 중에 한 30문제 정도가 기본 원칙으로 만든 문제와 기존 기출문제를 똑같이 내진 않고, 절대 똑같이 내진 않아요. 물론 말문제 같은 경우에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근데 주로 기출을 조금 바꿔. 기출을 조금 변형해. 근데 수험생한테 새로운 문제처럼 느껴져 막. 아니면 이건 뭐지? 처음 봤는데 딱 한 문장. 이게 잘 모르겠어. 그래서 말문제 같은 경우에는 5개 오지선다거든요, 저희가. 3개는 확실히 틀린지 알겠어. 2개가 항상 남아. 이상해. 이상한 또 마력이 있어. 항상 이지선다로 결국 가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그거를 좀 더 잘해야 돼. 디테일하게. 근데 그게 한 이제 75점 정도. 이제 75%고, 처음에 초시생은 1년차 때 이것만 마스터해도 쉽지가 않아. 근데 이제 시험에 한 25% 정도, 10문제 정도는요, 아예 신유형. 개정세법 처음 낸 거, 개정된 거 바로 내 막. 그해. 그리고 아예 막 특수주제들 막 잘 안 내는 거, 10년에 한두 번 내는 거, 요런 것들이 한 10% 정도가 출제가 돼요. 네, 처음부터 다 하면 좋겠으나, 아까도 계속 누누이 강조했지만 양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요거 하고 이거 하는 게 좋아요. 요거 하고 요거 하는 게 좋아요. 참고로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슬럼프 와요. 슬럼프, 정신과 좋지 않아. 그리고 우리 세무사 시험이 자꾸 법인세를 제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잘 보시면 회계사랑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데, 회계사는 계산 문제랑 이론형이랑 거의 비슷하게 출제해요. 예를 들어 40문제 중에 말 문제가 한 20개 정도라면 계산 문제도 한 22개라면 계산이 18개야. 그러니까 여기는 1차가 또 상대평가야, 이쪽은. 그러니까 애초에 좀 상대평가니까 남들보다 한 문제 더 맞춰야 돼,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면, 우리는 절대평가고 말 문제가 40개 중에 28개예요. 어떨 때는 30문제가 말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 즉 계산 문제가 10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제끼자, 이렇게 돼. 또 법인세에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계산 문제 제끼자, 법인세를 제끼자, 약간 이게 되는 거야, 약간 느낌이. 왜냐면 일단 말 문제는 당장에 외워도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계산 문제는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진짜 좀 이해하고 논리적인 걸 좀 어느 정도 알아야지. 최소 왁구라는 흐름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기 때문에 계산 제끼자, 이렇게 되더라고, 마인드 자체가. 이게 기출문제 보는 사람들이 이론 운영이 많이 나오네. 일단 1차 합격이 목표니까 호로록 말 문제만 하자. 진짜 후회한다니까. 뼈저리게 후회한다니까. 2차 가서 진짜 여러분들 해야 돼. 이게 1차 합격 떠나서 우리 2차까지 같이 하는 거야, 지금 기본반이. 그래서 계산 문제가 적게 나온다고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왜? 2차에 100점이 나오는 세무회가 있기 때문이야, 참고로. 그래서 중요하게 말씀드렸고, 마지막 이건 제 개인적인 팁이에요. 우리 이론 강의를 들을 때 문제풀이를 너무 안 하면 흔히 말하는 방향성을 못 잡아. 뭐가 나오지 이걸 모르면
책을 다 깡그리 외워야 되나? 또 중요도가 이게 잘 나오면 이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잘 안 나오면 이건 조금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거잖아. 느낌 자체가 일단 수험적으로. 근데 그거를 문제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사실 스스로 파악하는 게 제일 와닿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어려우니까 제가 해드려요. 세법 과목은. 근데 다른 과목도 혹시 방향성이 안 잡힌다면 다 산인공이라는 사이트에 무료로 매년 기출문제가 올라와요. 보통 큐넷이라고 치는 거야. 홈페이지 큐넷. 큐넷 치면 그게 세무사 출제 기간 사이트가 들어가죠. 거기에 세무사 쪽으로 거기에 막 간평사, 관세사, 노무사 그런 거 다 출제하거든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 이제 세무사로 들어가시면 매년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각 과목 선생님들이 기본반 때 문제를 당연히 풀어드리지만 기본반 때 많이 안 풀어. 근데 내가 좀 불안해. 문제 좀 더 풀고 싶어 하면은 세법은 못 풀어요, 일단. 왜? 개정돼서. 세법은 개정됐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문제들이 바뀌어 있을 수 있어, 답이. 아니면 그 지문 자체가 삭제된 것도 많아. 법이 삭제되니까. 그래서 세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나눠드리거든요. 이따 기본만 때 그것만으로도 벅찰 거야. 충분할 건데, 다른 과목은 좀 더 여유가 되신다면, 꼭 필수는 아니고, 여유가 되신다면, 좀 불안하고 또 이러다면, 기출문제를 쓱 봐. 아마 호성쌤도 문제 많이 나눠드린 건 저 알고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0점을 잡으라는 거야. 오, 이 주제가 그거를 막 풀어서 맞춘다는 느낌이 아니라 시험에 대충 어떻게 나오는구나. 파악을 하면 공부 방향성이 잡혀요. 이거. 이게 계산형으로 나오네? 계산 문제를 대비하는 거야. 이게 오답이 이렇게 나왔었네? 그거를 좀 외워야 돼. 그게 의미가 있는 오답인 거야. 그럼 교수님이 말장난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논란의 중심이었거나 판례까지 갔던 사건을 오답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느낌이. 근데 우리가 판례 어떻게 검색해서 찾아봐? 수험생이 힘들어. 못해. 시간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기출문제를 파악하는 게 시험의 방향성을 잡는 거예요, 이게. 약간 처음부터. 뒤늦게 잡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요, 회계세법 2차 때도 나오잖아요. 우리 보통 주관식 시험이라는 걸 살면서 경험해볼 일이 거의 없어요. 저도 처음이었어요. 물론 대학교에서 가끔 주관식 시험을 보지만 그런 느낌이랑 좀 느낌이 달랐어. 그래서 보통 이제 객관식 시험까지는 좀 암기, 그리고 약간 스킬, 또 지문을 지워서 찾는 그런 스킬로 합격하는 분들은 되게 많아. 세무사 시험도 어느 정도 먹혀. 어느 정도. 근데 어려울 땐 안 먹혀, 올해처럼. 근데 주관식 시험은 아예 그런 방법이 먹히지가 않더라고. 결국 진짜 이해한 사람, 결국 그 제도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주관식 시험의 정답을 정확히 써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게 주관식 시험이라는 게. 근데 처음부터 1차가 어렵지만 최대한 기본기 위주로 하신다면, 이게 왁구 위주로 하는 게 아닌 거야. 왁구 위주로 촉촉촉 하는 거는 1차 선에서 먹히지 2차엔 잘 안 먹혀요. 그래서 2차까지 접목되는 회계세법은 기본반 때 최대한 기본기를 탄탄히 하려고 하세요. 기본기를 탄탄히 하려고. 그래야지 2차 가서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일 수업, 당일 복습은 원칙인데, 아마 이제 수업 들으시다 보면, 입문반 끝나고 기본반 들으시다 보면 8시간 수업 있는 날이 꽤 있을 거야, 우리 특히 실강생분들은. 그러면 사실 하루에 2과목 복습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럼 이게 밥 먹고 하면 7시잖아. 집에 뭐 10시나 11시에 간다고 하면 3, 4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2과목 복습이 어렵죠. 근데 어떻게든 일단은 호로록이라도 하고 부족한 걸 토요일이나 아니면 다음날 오후 수업 없는 날 채워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대한 하루 이틀 지나지 않아서 복습을 하게끔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쉽지가 않아요. 수업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꾸준한 게 되게 중요해. 꾸준한 게. 이런 분들도 있어. 한 달 개 열심히 하고 한 달 쉬어. 선생님 저 잠시 힘들어서요. 안 돼. 차라리 그냥 9시부터 10시까지 직장 생활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학원이라 생각하면 안 돼. 학원이 이런 생각이 있어. 딱 아침에 비가 와. 몸이 무거워. 막 눈꺼풀이 뭐가 있나? 안 떠져. 오늘은 좀 쉬자. 어차피 인강으로 들을 수 있잖아. 우리 복습 강의가 있잖아. 자꾸 합리화가 돼, 너무. 몸이 좀 막 스스로 안 좋은 것 같아. 막 진짜 아픈 거 말고. 그래서 인강으로 하루 들어. 이런 거 자체가 흐름이 깨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꾸준한 게 중요해. 뭐 인강을 들으시든 실강을 들으시든 회사를 우리가 아프다고 안 나가진 않잖아. 진짜 아플 때만 병가를 쓰지 조금 몸이 피곤하다고 출근을 안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이게 그냥 하루 앉아서 쉬자, 그날은 인강 듣자, 요거서부터 꼬여버려, 리듬이. 그냥
그냥 회사 가는 거야. 그냥 회사 가는 거. 그런 마인드로 그냥 힘들어도 오고 비가 와도 오고 눈이 오고 요런 느낌으로 꾸준한 사람들이 빨리 합격하시더라고. 꾸준한. 근데 이제 앞에 뭔 단서가 붙냐면 이 시험이 이제 양이 너무 많고 주관식이 있다 보니까 막 그냥 막 무직하게 열심히 하는 보다는 어느 정도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를 통해서 중요도를 파악한다. 그래서 일단 잘 나오는 것부터 섭렵한다.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 좀 지엽적이야. 시험이 잘 안 나와. 어려워 심지어. 그게 쉬우면 모르겠는데 어려워. 막 과감히 안 해. 막 이런 오히려 마인드. 막 좀 천해. 막 이거를 막 다 해야지. 이런 뭐 강박관념보다 좀 해봤는데 좀 지엽적이야. 에이 좀 천해자. 오히려 이런 마인드 분들이 빨리 합격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시간 지나면 에이 이제 다 했으니까 이런 것도 해야지 또 이렇게 돼. 약간 잘하는 사람들이 이미 주요 주제는 내가 마스터를 해놨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 해보자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이게 너무 지엽적이네. 에이 제껴. 뭐 이렇게 돼. 이게 약간 이게. 근데 막 세세하게 처음부터 다 하려고 그러면은 힘들기 때문에 꾸준함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또 공부해야지만 실력도 늘고 본인이 잘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꾸준함이 이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스스로 전략을 삼고 처음에 모르면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고 합격 수기를 많이 읽어보세요. 또 합격 1, 2차 합격 수기를 많이 읽고 그 합격한 생들의 공부 방법을 좀 자기만의 스타일로 채용하려고 해보세요. 똑같이 따라하기보다는 그 중에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는 식으로 합격 수기를 읽어보라는 거야. 참고로 여러 합격 수기를 막 뭐 독해사 이런 사이트도 있고 저희 경영 홈페이지에서도 있잖아요. 참고로 왜냐면 그게 환급 과정이면 합격 수기 써야 뭐 환급되고 그럴 거야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서 합격 수기 또 굉장히 소중하게 써 나름 이게.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읽어보세요. 좀 공부는 참고로. 그래서 이게 이제 당부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OT였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우리 입문서 시작할게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